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명의 욱창 변호사입니다. 네, 최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유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인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사건 중에서 얼마 전에 그 오해를 받고 있으셨던 의뢰인분께서 경찰 단계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건을 주도적으로 좀 담당하셨던 차양 변호사님과 사건 관련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차양 변호사님, 그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의뢰인분은 전문직 종사자분이셨어요. 네. 네, 큰 회사에서 전문직 종사하면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요. 네.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퇴사를 하시면서 당시 자신이 이제 그동안 했던 자료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이제 가지고 나갔다는 혐의를 받았던 겁니다. 특히 네. 고소 내용을 보니까 뭐 몇천 개, 몇만 개의 자료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혐의를 받으셔가지고 네. 영업비밀 침해 그리고 업무상 배임으로 좀 이제 고소를 당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료가 뭐 몇천 개, 뭐 몇만 개가 되면은 사실 뭐 USB나 외장할 때 이제 자료가 담겨져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소인 회사, 그러니까 이전에 몸담았었고 이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분은 새로운 회사로 이제 퇴사하고 이직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은 좀 오해를 받게 되신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경찰 단계에서 주로 이제 변호를 하고 의견서도 제출을 하고 하셨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변론을 하셨을까요? 네, 우선 의뢰인분은 사실 처음 오셨을 때 엄청 긴장을 많이 하신 상태였어요. 왜냐면 네. 이직을 했는데 자신이 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회사에 말도 못하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처벌을 강하게 받는다는 이제 뭐 블로그나 뉴스나 아니면 여러 뭐 유튜브나 이렇게 보니까 처벌을 심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엄청 긴장을 해서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었어요. 네. 네. 어쨌든 뭐 저도 이제 회의에서 좀 들어가서 얘기도 듣고 있었는데요. 사실 뭐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이제 본인의 사건과 대입시켜서 판단을 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듣고 저희 변호인으로부터 법령이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뭐 이제 문제되는 부분과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또 반대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여러 가지 작업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와 같은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잖아요. 네. 그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상황이셨던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자료가 좀 모아지고 있던 게 뭐 단순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거라고 하던데 뭐 그 내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처음 저희가 상담 받았을 때 저희 변호사들은 이거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직 전직을 하는 과정에서 네. 회사에서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면 이 사건에서는 그랬었습니다. 뭐 가지고 나간 게 몇천 개, 몇만 개라고 하지만 두 가지 쟁점이 딱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거. 첫 번째는 과연 이분이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영업비밀 같은 걸 가지고 나간 게 맞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는 야, 이게 그러면 영업비밀이 맞냐라는 이제 것으로 저희가 좀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영업비밀 침해는 어쨌든 부당한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취득하거나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이 그동안 이제 했던 업무들을 일련의 과정에서 정리하면서 이제 좀 모았던 것이고 실제로 나가는 과정에서는 모두 다 삭제하거나 가지고 나간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가지고 나간 자료도 사실 그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두 개를 쟁점으로 의견서도 내고 조사받을 때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정리하면 내가 범죄를 저지를 그런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네. 뭐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고 또 그와 관련된 것들을 한데 모아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뿐이다. 이렇게 또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주장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혹은 퇴사를 하면서 이제 본인은 물건을 챙겨가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일부 외부로 나가게 된 건 맞지만 그 나간 자료 자체가 그 회사의 영업 비밀은 아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했었던 거다. 네. 이런 취지로 주장하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 영업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요건 뭐였죠? 네, 영업 비밀, 어떤 자료가 영업 비밀이 아니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비밀 관리성,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를 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비공지성, 이게 어디나 공지되어 있는 뭐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었어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이 정보가 경제적 유용성, 즉 경제적 가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정보여야 네. 합니다. 그러면 네. 최영 변호사님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공지성, 그러니까 이미 알려져 있다. 네, 아. 우리 의뢰인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 가지고 있었던 자료는 회사에서 아무도 몰래 숨겼던 정보가 아니라 이미 시중에 공개되어 있던 자료다라는 게 이제 쟁점이 됐었고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확인해 보면 네. 알 수 있는 그런 뭐 재무제표이든 뭐 네, 예를 맞습니다. 들면 그리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많은 판례들에서는 비밀 관리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뭐 내부망, 외부망 엄격하게 분리해서 내부망은 아예 뭐 접근을 제한을 시켜둔다든가 아니면 외장 하드나 USB 등을 뭐 허용을 전혀 안 한다던가 네. 그리고 회사 자료에 아주 컨피덴셜이라고 해서 영업 마크가 비밀이다 좀, 예, 이렇게 마크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이제 의뢰인분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 요즘 뭐 많은 기업에서 이제 외장하드나 USB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아예 이제 인식이 안 되게끔 하고 뭐 그런 장치를 하긴 합니다만 내부 구성원 모두가 너도 나도 쉽게 그냥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면 사실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는 없고 그걸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가 뭐 비밀을 예전에 아주 뭐 올드한 방법으로는 이제 뭐 어디 금고에다가 넣어두거나 이랬지만 요즘은 다 이제 전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두세 번의 더 복잡한 인증을 통해서 제한된 사람에게만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비밀이지만 그냥 내부 구성원 모두 뭐 사장님부터 뭐 갓 신입사원, 인턴, 뭐 알바생 모든 사람이 그냥 그 회사 내에서 아주 쉽게 확인이 가능한 그런 자료들은 비밀로 관리됐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취지에서 주장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 네.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는 네.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실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수사 개시되고 한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처분인데요. 예. 실제로 의뢰인분은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다가 경찰에서 사실 재판도 생각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하니까 사실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네. 예, 뭐 그와 같은 송사에 휘말리면 이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지만 뭐 이제 그와 같은 행위가 뭐 아주 뭐 100% 완전 무결하고 문제가 없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미처 인식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이게 이런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내가 원칙을 조금 어긴 건 맞지만 이게 범죄까지 이르렀나 뭐 이렇게 걱정도 하시고 고민도 하셨지만 어쨌든 최영 변호사님께서 그 영업비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행위태양이라든지 고의라든지 그다음에 영업비밀에 이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잘 주장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영업비밀 뭐 이직과 전직이 뭐 빈번하게 좀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사실관계도 잘 정리하고 또 물론 오해받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뭐 이제 살아가면서 또 뭐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해가 또 생겼다면 저희 전문가에게 좀 도움을 받아서 그런 오해를 풀고 또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해결하였으면 하는 그런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예,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예.